시니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2024년을 맞아 지자체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 및 정책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지역은 버스비와 택시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4년 새로운 지자체 혜택들 모아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새롭게 바뀌는 2014년 만 65세 이상 노인 혜택 주요 혜택 8가지와 2014년 바뀌는 기초연금 지급액 선정 기준 탈락 요건 종합 총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관련된 뉴스들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각각 분류를 해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신안군은 만 65세 이상에게 버스 무료 이용, 택시비 매월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통합복지카드 이 단 한 장의 카드만 발급해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이면 버스는 무료, 택시비는 사는 지역 및 나이에 따라서 월 4에서 6만원 지원이 되고요. 목욕비도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신안군 어르신들은 카드를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는 현재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택시비를 매월 2만원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월 1만원 이내 추가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굉장한 희소식이죠. 게다가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도 무료잖아요. 서울 중구 사는 어르신들은 버스, 택시, 지하철 모두 지원받는 지자체가 되겠네요.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연령별로 신청 기간이 있으니 해당 기간 준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충전해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어르신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는 1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75세 이상 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은 현재 월 30에서 60만원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타시도에 사는 조부모님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영아가 1명이면 월 30만원, 2명이면 월 45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을 지급하고요. 신청은 몽땅 정보 맞는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11월 확대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이 혜택을 받으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분들도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수백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니 만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보성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을 합니다.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어르신분들은 꼭 요거 받아 가시고요. 순창구는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간 12만원의 이 미용비를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추진이 될 듯 하고요. 봉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누구나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광객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시는 내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월 20회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르신 교통복지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75세 생일이 지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만 74세 이상 어르신 버스가 무료가 됩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이면 무료였는데 기준이 한 살 더 어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인교통카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만 74세 생일 2개월 전에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생일이라면 11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죠.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원을 하는데요. 만 2세 영아 가정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하남시의 경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4년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와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이 두 개 제도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도 폐지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화의 70%,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고요. 2013년 32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4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인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노령연금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 부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면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따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는 다른 차원의 노인연금 개념인 거죠. 이제 앞으로 안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런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있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따라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최대 국민연금 50%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올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63세 A 선생님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깎이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86만 1,091원이 초과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만 1,091원을 A값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A값이 초과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액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 A값인 286만 원보다 100만 원 미만 초과이면 5만 원 미만 감액이 되는 거고 200만 원 초과이면 5에서 10만 원 미만 감액, 300만 원 미만 초과하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감액, 400만 원 미만 초과를 하면 30에서 50만 원 미만 감액이 되고요. 4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50만 원 이상 깎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제도 추진에 따라서 만약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에만 기대어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 소득활동도 하면서 연금도 온전히 전부 받아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감액에 관련된 두 번째 제도, 바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상황은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30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150%인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14년 내가 받는 국민연금에 따라서 감액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 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 원,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의 특징은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더라도 가입 기간, 시기, 납입액에 따라 감액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감액이 없고 가입기간 12년을 넘으면 1년치 길어질수록 약 1만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 명 정도에서 2022년 38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계로 봤을 때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수급자들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연계감액의 계산식도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2012년 4월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의향이 더 강해졌다고 하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49%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 이미 2018년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연계감액 제도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초연금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일단 연계감액 폐지는 둘째치더라도 연계감액 관련 계산식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대통령 공약에서도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세조정 공약이 있었고 지난해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로는 더욱더 부상할 듯합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음 내용은 2024년 바뀌는 노인혜택 총정리 및 기초연금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단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년도 노인 예산과 관련해서 바뀌는 2014년 노인혜택 8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기초수급 선정 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기준이 완화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다음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2014년에는 은행에 현금 예금이 있으면 특히나 많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심층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은 2014년 기초연금 받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감액되나, 예를 들어서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정도 받으면 각각 얼마나 감액되나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앞으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첫 개편안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향후 월 최대 72만원 정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10명 중 4명만 지급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파격적인 소식이라 관련 소식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봤는데 다소 영상이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영상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주제별로 타임라인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영상 밑에 재생바 누르셔서 움직이시면서 원하는 주제 보시면 되세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가 2014년 10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엔 정부 추산 노인 인구가 1천만 명 시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노인 일자리 수당 또한 월 2에서 4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월 63만 4천 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확대 인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까지 하신다면 월 62만 원에서 97만 원 수입을 가져가실 거라고 기획재정부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월 수급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근데 201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만큼 단순 추산 약 700만 명이 그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노인 기초연금 월 인상 금액은 현재 단독 가구 월 32만 3천 원에서 1만 1천 원이 인상된
단독 가구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노인 부부 가구 기준 예상 수령 금액은 기초연금 임명분에서 20% 감액이 된 약 53만 4천 원대의 기초연금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신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돌봄 관련 종사자를 파견하여 말벗, 정보 제공을 해주거나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2024년에는 신체 제약이 큰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한 돌봄 시간을 20시간으로 더욱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 변경도 검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세종시나 시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 원으로 광주 1,080만 원, 인천광역시 1,499만 원, 부산광역시 1,454만 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2%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약 3만 9천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현재 생계급여를 못 받는 어르신이라면 내년에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또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수급자 가정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못 받았더라도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셨다가 내년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또한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상향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어르신이라면 필수로 아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받는데요. 심지어 2024년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곳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수리비를 일시금 지원하고 집이 없으시다면 월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에는 이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가구별로 월 1만 1,000원에서 2만 7천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표를 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1,000원을 받고 2인 가구 최대 38만 2천원, 3인 가구 최대 4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52만 7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6만 8천원, 2인 가구 최대 30만원, 3인 가구 최대 35만 8천원, 4인 가구 최대 41만 4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6천원, 2인 가구 최대 24만원, 3인 가구 최대 28만 7천원, 4인 가구 최대 33만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4급지의 경우도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해당 표는 최대 금액 기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데요. 집 수리비 정도에 따라 주기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며 먼저 포기해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초수급, 의료, 주거급여 등을 꼭 한 번 정도는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비 지원입니다. 이건 전 국민이 해당되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가 없어지고
K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용률이 저조했던 어르신들이 이 교통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복잡한 조건 및 이동거리 요건 등을 폐지하고 조금 더 이용하기 쉽게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K패스 카드를 쓰면 대중교통비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은 무려 53%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분들은 이 제도를 꼭 이용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53% 할인받는 K패스 내년에는 꼭 사용해 보시면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4년 내년부터는 자동차가 있더라도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 선정 시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살고 있는 4인 가족입니다. J씨는 한 달 190만원 수입이 있지만 4인이 살기에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가지고 있는 중형 자동차 2018년식 SM5 때문에 차량가액 1,000만원이 100% 월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J씨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년에는 기초수급 선정 시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는데요. 다인 다자녀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 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가액 50%를 산정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앞으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을 2000cc 이하로 완화합니다. 따라서 표를 한번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기준으로 다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25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로 분류될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라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사람들이 중형차 하면 다 2000cc 이상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형차는 1998cc 정도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본인의 차량이 2000cc 미만이라면 차량 때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탈락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인 다자녀 가구 예시입니다. 서울시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아내와 자녀 3명과 사는 5인 가구 I씨의 사례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I씨 혼자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지만 5인 가구가 살기에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 생계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2011년식 9인승 2151cc 600만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이 100% 월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I씨는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생계급여를 63만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업용 차량 예시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사는 4인 가족입니다. J씨는 공사장을 돌며 190만원 정도 수입을 벌지만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J씨가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원 정도 되는 차량 때문에 차량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133만원으로 잡혀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자동차까지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를 해줍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J씨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1133만원에서 133만원으로 감소하여 생계급여 5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2014년에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간혹 제 채널에 중형 차량 구매 후 수급자 탈락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다행히 내년부터는 기준 완화가 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을 확률이 올라갔다는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농지이양 직불사업 예비사업이 현재 11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농사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 매도대금 플러스 1헥타르당 월 50만원씩 최대 가입 후 10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농업인이시라면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고 농어촌 공사 측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바뀌는 기초연금 정보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 부동산 재산 적용 기준,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29만원에서 76만원 더 버는 방법, 그리고 2014년 기초연금 받으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리고
2024년 기초연금 은행 통장 잔액 얼마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그리고 한간에 2024년 바뀌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5가지 내용 말씀드리고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되니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2024년에는 기초연금 부동산 재산 적용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내 부동산 가격, 집 가격을 시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즉 나라에서 매기는 내 집값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그거를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매월 3월경 발표가 되어 다음해 4월에서 6월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즉 2014년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2013년 3월분이 반영이 되고 적용 시점은 2014년 4월에서 6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음은 2014년 기초연금 33.4만원 외에 월 소득을 더 벌어가는 방법인데요. 이 내용은 12월 달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끝까지 보시고 서둘러 신청을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바로 보러 가시죠.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보면 무조건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노인 공공 일자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월 29만원 공익활동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월 76만원 추가 소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공공 일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노인 공공 일자리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노인 공공 일자리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 때 소득에서 제외를 해주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버젓이 노인 일자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노인 일자리를 하시면 기초연금 근로소득 산정에서도 제외가 되니 노인 일자리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일은 절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노인 일자리가 이제 곧 12월 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으시면 꼭 제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곧 마감이 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마감이 된 지자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당장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2024년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로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를 했고 급여도 2만원에서 4만원 인상이 되는 만큼 이번 노인 일자리 모집 시기 때 꼭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 노인 일자리의 유형과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라디오처럼 편하게 끝까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이번에 모집하는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노인 일자리는 정부 예산이 2조가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 잡혔고요. 각 노인 일자리 유형별 특징을 설명드릴 텐데요. 공익활동형은 노인들을 케어하는 일,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근무 등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하루 3시간 월 11일 일하며 월 29만 원을 받아갈 수 있을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의 일을 하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5세 이상이 신청 가능하고 월 60시간 일하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실버 카페, 청소, 경비, 기업 인턴, 고령자 친화기업 근무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경우 일자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 11월 29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별로 노인 일자리를 뽑는 일정이 다를 수 있어서 해당 일정을 문의하시고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전화 문의하시면 거주하시는 곳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은 노인 일자리 여기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원 서비스 메뉴에 원스톱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원스톱 서비스에 노후 생활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노후 생활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통합신청 서비스의 교육, 일자리 통합신청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신청을 누르시면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편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세요. 교육 일자리 통합 신청으로 넘어가시면 개인정보 동의가 뜨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고 아래 보시면 다음 단계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넘어가시면 교육 일자리 통합 신청 창이 뜨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기본 주소, 상세 주소,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 체크하시고 모집 공고 검색을 하시고 본인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찾으신 다음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말씀드렸듯 지자체별로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모집 기간을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2014년 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연계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상 자료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이 약 5만 원,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6만 5천 원 감액, 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7만 5천 원 감액, 9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약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쯤 되면 국민연금을 먼저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연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좋을지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실 때 도움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공제 없이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들에 비해 내 소득으로 잡히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근로소득과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을 해줘서 소득을 비교적 많이 공제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소득 또한 단순경비율 42.6%를 공제를 받는다면 국민연금보다 소득을 많이 공제받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들에 비해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에 탈락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 고려하셔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더 받고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게 유리할지를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간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연금을 받더라도 고액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를 자녀 앞으로 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안 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자 기준인 연소득 2천만 원이 되시면 모두 개별적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연금소득 포함해서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월소득으로 따지면 약 166만 7천 원이 넘으면 그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더하여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고가의 차량 유무도 확인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결정하실 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 수령을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연기연금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요새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따라 2014년 기준 기초연금이 16만 7천 원이 감액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신다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셔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기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건강보험료 부과 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보시고요. 관련 금액 계산을 잘 하셔서 나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은행들은 앞다투어 예금과 정기적금, 심지어 입출금 통장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무려 6에서 7%의 금리를 주는 은행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셨을 텐데요. 근데 저는 작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상황이 독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행 예금으로 많이 보유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은행 예금 및 고금리 이자 금액으로 인한 기초연금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벌써 1년이 지났고 많은 분들이 은행 예금에 관한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 예금 현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 예금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에는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입하여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과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단독 가구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내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에 단독 가구 수령액인 최대 32만 3천 원을 받으려면 내 소득 인정액이 약 169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금융재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인 수시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정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를 반영하고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정기지급 금액과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요. 연금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지급 금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다양한 종류가 반영이 되며 금융재산마다 반영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이런 금융재산들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재산들을 다 포함하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관련 소득 인정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 금액에서 4%를 곱해줍니다. 거기에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내 금융재산 관련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감액했을 때 남은 금액이 0원 또는 그 이하라면 금융재산도 0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통해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은행 예금이 만약 1억 원 정도 있는 경우 1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본공제에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6만 원이 내 월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 재산도 없고 금융재산만 1억이 있다면 내 월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이므로 단독 가구 202만 원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에 기초연금 최대 32만 3천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월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2억 원은 월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 3억 원은 약 9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이렇게 3억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예금, 금융재산을 통해 받고 계시는 이자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었고 4% 정기예금을 은행에 가입해 두었다면 1년간 이자는 세전 약 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되고요. 매월 4만 원까지 이자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원을 해주면 대략 12만 6천 원이 됩니다. 이게 이자 금액의 월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과 이자 관련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서 내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억, 2억, 3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4%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표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내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은행에 5천만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1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12.6만 원. 그래서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적으로 월 22.6만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1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29.3만 원,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 55.3만 원이 되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2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62만 6천 원으로 내 월 소득 인정액은 합계 약 126만 6천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은행에 3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약 93.3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96만 원으로 합계 189.3만 원이 되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어서 일부만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된다면 3억 원의 현금을 가지신 분들도 2023년보다는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3억 원이 있더라도 일부 감액이 되긴 하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재산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보통은 여기에 추가 금융재산, 그리고 일반 재산, 그리고 내 소득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금융재산이 3억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3억의 현금만 있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현재 기준이라면 약 12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14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 소득의 재산 반영 시기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에 다음해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올해 12월 이자를 받았다면 내년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작년에 고금리 시점에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현재 예금 만기가 도래되어 이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표를 보시고 내 이자 소득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통해 내 재산, 소득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내년 내 소득 인정액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올해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선정 기준이 202만 원 기준이었으니 이 금액 이하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면 이 선정 기준은
매년 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이 202만원이었으니 내년에는 더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게 희망적인 소식이고요. 만약 내가 금융자산과 소득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될 예정이니 내년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만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무난하게 수령 가능하실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연말 연초쯤에 발표가 되니 선정 기준이 발표가 되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러 가시죠. 그동안 기초연금은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 선정 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2014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2014년부터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을 하는데요. 201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이나 6대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주고요. 세종시나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공제하고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그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실제로 인구 90만 명의 성남시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3,955만원으로 광주 1,080만원, 인천광역시 1,499만원, 부산광역시 1,454만원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서울 강북구 2,520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선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더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어르신이라면 서울과 대도시에 거주를 한다면 집값 7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5억 6,500만 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소득 환산율을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소득 인정액이 약 188만 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서울 사신다면, 대도시에 사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집값이 7억 원인 어르신이라면 7억 원에서 8,5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아서 여기에 연소득 환산율 4% 그리고 월소득 환산을 계산한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205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변경이 되었는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 외 지역으로 기존과 다르게 세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로 2015년 이후 바꾸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11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유일하게 트렌드 라디오에서 최초로 발굴을 하여 알려드리는 건데요. 항상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든 기업과 정부 정책을 다 조사해서 그리고 검증을 해서 알려드리니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신한은행에서는 연 9%의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신한은행이 최근 출시한 적금에서 연 9%의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명 선착순 신청 가능하고요. 연 3%의 기본 이자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추가 우대 금리를 6%나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패밀리 상생 우대 금리로 연 3%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으시면 연 2% 추가 금리 그리고 신한은행 신규 대상 또는 거래중지 계좌만 보유한 경우 연 1%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 최대 연 9%의 적금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적금의 정확한 상품명은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이고요. 적금은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1년간 넣을 수 있는데 50만원씩 12개월 1년간 납입을 하면 원금 600만원에 이자 9%를 받아서 29만 3천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 세전금액이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과세 종합저축도 같이 신청하시면 어르신들의 경우 이자 세금이 면제가 되어 세금 공제 없이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되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축을 하시거나 적금을 넣으실 분들은 무조건 이걸 먼저 가입하시는 게 기초연금 추가 혜택을 받아가는 거고요. 5만 명 선착순 한도 계좌이니 마감되면 가입이 힘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영업점 계좌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 혜택이 마감되었다면 영상 중간에 나오는 농협은행 적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노인 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일하실 수 있는데요. 12월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꼭 필수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월 30시간만 일을 하는데 하루 3시간만 일하고 10일만 일하면 되는 좋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정부가 수당도 올려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4년 기초연금이 월 33만원이고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29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최대 62만원 소득을 챙겨가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노인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12월이 노인 일자리 모집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이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 노인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본인이 사는 곳의 신청 기간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만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다면 내가 사는 곳의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을 무조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일자리 신청 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전화 문의하시면 거주하시는 곳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시니어클럽 등 노인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한데요. 노인 일자리 문의는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번 2014년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저로서는 기초연금 최신 추가 혜택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연금 추가 혜택 9가지 보러 가실 텐데요. 그 전에 하루 내내 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벌써 저녁이 되었는데 영상 제작자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응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리브모바일 알뜰폰에서는 알뜰폰인데 유일하게 기초연금 수급자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뜰폰은 기초연금 할인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근데 국민은행에 리브모바일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나눔 할인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50% 할인이 되는 걸 확인 가능하시고요. 최대 할인 금액은 12,100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브 모바일은 만 65세 이상 시니어 요금제인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제로 50% 할인을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KT망으로 9,500원의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데 기초연금 50% 할인을 받으시면 월 4,750원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등을 많이 보신다면 더 많은 데이터와 빠른 속도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의 경우 좀 더 높은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월 7,5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정말 저렴한 요금제고 무제한 요금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렴한 요금제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은행 리브의 모바일 기초연금 할인 및 가입 문의는 고객센터 1522-999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연금 추가 혜택 8가지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우왕시는 7월부터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80세 이상 분들에게 추가 10만원 혜택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더 받는 건데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해당 포인트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시행 예정이니 우왕시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국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 혜택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6.4%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발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자 세금도 비과세로 신청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6.4% 고금리 적금은 농협은행의 희망체험 2 적금인데요. 영업점에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이고요. 비대면 가입은 어렵고 농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최대 6.4% 적금 이율을 줍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약 1,186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 결혼이민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받는 분들도 가입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겠죠. 기본금리는 5월 12일 기준 1년 가입하시면 4.1%이고요. 3년 가입하시면 4.4%입니다. 여기 우대금리는 3년 미만이시면 1%, 3년 동안 적금을 넣으시면 2%를 지급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가입하시면 5.1% 금리를 주는 거고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시면 6.4% 금리를 주는 적금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받으시려면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년간 적금 가입하시면 이자 총액은 세금 15.4%를 제외하고 약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앞서 보여드린 예시 금액에서는 약 1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적금 신청하시면서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특징은 최대 6.4%의 높은 이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듯 하고요.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은 만 65세 이상 거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까지 동행하여 진료 접수, 수납, 처방약 수령까지 돕는 서비스고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면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타거나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나 차량 이용비는 인천시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공공 일자리를 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 일자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일자리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서 일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일 3시간 이내로 일하며 월 2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또한 이런 노인 공공 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보청기 지원 정책은 보통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행 지자체는 제주시, 영천시, 횡성군, 영광군, 화성시, 순창군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받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초연금 추가 혜택들을 기업,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를 모두 뒤져서 말씀드렸는데요. 숨겨져 있는 혜택들이다 보니 자료조사하느라 눈이 많이 아프고 피곤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숨겨진 혜택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